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전 그러잖아요. 드라마랑 보면 뜨거운 게 여기서 올라가지 눈물이 왈까. 저는 드라마에서 보고 아이고 정말 뜨거운 게 올라오면 거기서 눈물이 나올까. 근데 그걸 갑자기 대한민국 그 육해 공군이 쫙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여기서 정말 뜨거운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니 저절로 눈물이 줄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우리 그 파주인가 포천에서 했던 육해공군 그 합동 훈련 가서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 것도 봤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저는 작년에 겨울인데 제가 갑자기 저는 또 동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예쁜 갈매기 같은 것들이 막 이러고 나르는데 다시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가다가 길 쪽을 다 비켜요. 삐용삐용 소리도 안 나는데 왜? 119차가 오면 비키잖아요. 다 서서 저도 섰어요. 그래서 갈매기 이쁘다. 다시 시동을 죽이고 다 사람들이 섰길래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들 있잖아요. 오산 비행장. 제가 그걸 직접 너무나 가까이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아예 일렬 정대로 차들이 세워놓고 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와! 막 이야, 우리 북한에서 수령님이 나왔을 때 강압적으로 우린 그걸 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도 안 거려요. 다 쫙 옆에다 세워두고 바쁜 사람은 가라. 근데 바쁜 사람 한 명도 안 가요. 다 세워놓고 사진을, 영상을 찍으면서 심지어 다 나와가지고 막 와! 저도 같이 나가서 찍고 같이 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해요, 이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충성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감정 자부심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울컥했어요. 거기서 또 울컥했어요. 저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막 찍으면서 저절로 이게 강연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못 이겨? 누가 이겨? 대한민국 만세. 제가 이러고 찍고 있어. 그럼 대한민국 최고야. 네, 제가 그러면서 막 찍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만세!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떼창을 했어요. 사람들이 만세? 찍으면서 만세! 그러면서 찍고 있었어요. 와. 나는 그 국군의 날 행사랑 그다음에 우리가 파주 포천에 가서 봤을 때 육군 전차가 그 여자 아나운서가 그 해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내려다 보니까 자 대한민국 전차 나갑니다. 앞에 평양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딱 하는데 자 이때 공군 합시합니다 하면서 스텔스기가 딱 오는데 어머 세상에 이게 뻥 열리지 않나요? 야 스텔스기 하나로 죽었다 저거는. 북한 다 죽었다. 아유. 우리 여자들이 왜 군대 얘기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나? 지금 여러분. 저는 자꾸 이거 찍고 있는 거 까먹고 있어. 왜 저 이렇게 만들어요? 저 이쁘게 나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부대에 가서 무기 진짜 진열품인 줄 알았던 무기를 보고 놀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오산 비행장의 비행기 전투기를 보고 참 느꼈고 근데 우리가 참 그럴 때마다 뭐 탈북하기 잘했다라는 것보다는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건 잠깐 내려두고 그거하고 또 별개예요. 우리는 그냥 네.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자동으로 든든하구나 나가요. 우리가. 네. 든든하구나. 대한민국 더더욱이나 멋지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역시 대한민국은 세뇌 역량 누가 시키는 강압적이 아니라 이 나라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감동의 그 세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자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구나. 저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국민이 지켜지고 그에 대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내가 자유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북한군 생활과 우리 국군의 생활 우리 또 비교해주는 우리 다은 씨하고 자 군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냥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PX 가보시죠. 맞죠. 북한군 PX 있습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북한군은 중대에 PX가 있다니요. 야, 그 상상도 못하죠. PX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정말 애착을 하고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는 저희 여단에 가면은
저희 여단 후방부가 있어요. 여단 후방부에 가면 군인 상점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딱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PX에 뭐 사실 거 있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지간이. 국군부대에서 네. 간부님이.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 PX가 뭐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PX. 저는 영어로 지금 딱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투임무구나. 네. PX 가지 말라, P. 이건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요. 그래서 안 가겠다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물어보자면 이게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자존심이 또 강하죠, 이게.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자존심이. 그렇지. 모른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딱 이거 표를 봐도 제가 더 높았던 거죠. 알아서 좀 데려가.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저 PX, 뭐지? 아주 겸손하지도 않아요. 네. 겸손하지도 않게, PX 뭐죠? 네, 이런 거, 당당함과 그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창피한데, 네. 그런 여자 아니야. 그거지. 네네. PX가 뭐죠? 네,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뭘 팔기도 하는, 갑시다. 예, 들어도 안 봤어요. 뭐 팔기도 하는, 갑시다. 이 남조선 군대는 대체 그 안에서 뭘 팔지 궁금했어요. 된장, 간장, 소금? 이런 걸 팔겠지. 과자? 이런 거. 왜 우리 그 후반부 군인 상점 가면 맨날 된장 냄새만 나는지. 근데 너무 구수한데 왜 된장국은 안 주나? 그거죠. 그래서, 그래, 기껏 봐야 된장, 간장, 소금, 과자. 예, 갑시다. 네, 딱 갔어요. 된장, 간장, 소금은 없더라고요. 정말 없었어요. 열심히 없지요? 찾았는데 없고요. 없지. 군인들한테 필요한 네, 그것도 이제 팔토 하나요, 이거? 심지어 이게 탄다고. 군대가 타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북한 군대는. 네, 근데 팔이 탄다고 팔에다 씌우는 가죽, 천가죽을 팔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군인들이 또 팩을 팔아요. 마스크팩을. 와,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군대가 간부님들이 이걸 다 지간분들이 다 이거 마스크팩이죠? 아니 우리 병사 우리 그냥 일반 분들이 다 이걸 사서 한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군인이 이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가자 남조선으로. 네. PX가 제일 천국이구나. 네. 아니면 지간들 그러죠. 동물들은 PX를 다 저격하라, 때리라 거기. 그래서 마음껏 거기다 사격을 퍼부어서 다 건져 가져오라. 이렇게 하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냥. 가기 전에 다 죽겠습니다. 네. PX 가면 병사들이 줄을 서서 자기 살 걸 이렇게 다 이게 뭐가 줬어요? 장바구니 같은 걸 하나씩. 전 중요하게는 바구니를 하나씩 일렬 정대로 딱 섰잖아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는 월급도 분명 안 주겠는데 저 애들은 다 간부집 아이들이다. 어머, 북한 간부가 왔으니까 지금 나 보여주는구나. 보여주기식. 예. 그럴 수 있지. 보여주기식이었죠. 그래. 완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분대장, 근데 그 아이는 또 군복도 아니 이렇게 반팔 그거 있잖아요. 얼룩얼룩한 거 막 그 반팔 딱 입고 일려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꿀칙한 게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간부집이거나 내가 딱 왔으니까 지간이 돈을 줘가지고 지금 딱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누가 봐도 그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찌그러기 병사는 장군님 온다고 체육관에 딱 숨겨놓잖아. 그거죠. 그랬어? 예, 모서리 딱 먹여 넣는 거죠. 아무리 봐야 딱 봐도 굵직굵직해요. 그래서 다르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애기애기한 병사가 있는데 피부는 막 우윳빛깔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고요? 너무 못 먹어서 피부가 막 결핵이 와가지고 막 하얗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북한은 또 결핵이 오면 얼굴이 막 하얗잖아요. 핏기가 다 사라지고. 그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덕무 제가 좀 사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없어. 덕무 일 없어요. 네, 일 없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필요한 건 제가 사는데 제 강의를 못 들었어요. 했더니 누구세요? 제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인 거예요. 안 들은 병사인 거예요. 제가 제일 맛있다는 라면을 덕무한테 사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앞뒤에 커다란 막 굵직굵직한 애들이 서 있고, 네, 간부님은 정처 없이 뭘 사러 자꾸 지간분이 다니길래 제가 그분을 딱 유인을 해버렸어요.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쏙닥거리는 걸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바구니에다 한가득 샀어요. 뭘 샀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과 그리고 카세트라. 네, 빵, 카세트라를 전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것도 샀고요. 그리고 과자랑, 예, 이런 것들, 그리고 크림은 딱 샀어요. 크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지휘관한테 물어보기 전이었죠. 패골 병사들한테 하냐, 이걸 물어보기 전이어서 제가 크림을 다 제가 요거를 크림은 몰래 잘 때 조금씩 발라라. 안 나게, 냄새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요걸 발라라. 막 했더니 아래 위로 저를 막 이렇게 훑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여자가 왔네. 네, 지휘관이 정원 장교분 딱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강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절대 혼내지 말라고. 이건 제가 우러나서 사주는 거니까. 예, 절대. 아니요, 이 친구들 다 자기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전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랬더니 월급이 괜찮은데 야, 너 월급 다 썼어? 이러는 거여서 혼내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빨리 받으십시오. 절대 혼내지 말고 보니까 저기 소리함이라고 있던데 거기다 신고를 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고 주고 나는데 정장교분이 저희는 강사님 저희는 저 아이들을 혼내거나 때리면 저희 옷을 벗습니다.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또 후라이 까는구나. 그래서 월급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아이들이 월급을 받기는 합니까?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 이렇게 정은장교분이 다 이렇게 막 때려 먹고 막 이렇게 다치고 이러잖아요. 막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를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넘게 강의를 가고 나니까 했어요. 세상에 그 친구들이 뭐냐면 적금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월급에서. 군대 제대할 때 어머니 군반지 사다 준대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정말 후라이 치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냐하면 우리가 부대 강의 가기 전에 대한민국 국군은 월급을 얼마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복무 18개월입니다. 안 알려주잖아요. 저희는 그게 없죠.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모르니까. 가서 북한 군대 얘기를 가서 잘 해라.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국군의 월급 뭐 이병은 얼마. 병장이 안 알려줍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부대에 가서 월급 얼마 받았어요? 그거 못하죠. 저희는 또 저희가 질문을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만 있지 저희가 이분들한테 질문을 못하잖아요. 그런 걸. 전 했는데. 야 뻔뻔합니다. 전 했습니다. 비호짝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굵직굵직해서 우리 북한군 월급 얘기하다가 똑같은 줄 알고. 똑같은 줄. 북한의 한 줄배기가 사탕 하나에 100원 한데 70원 받잖아요. 그래서 한 줄배기한테 물어봤지. 월급 얼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야 얼마지? 처음에 갔을 때 40몇만이었어요. 야 우리 40몇만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30몇만이야. 4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서로가 그치? 이거 뭐 얼마였지? 얼마였지? 하는데 뭐지? 이건 뭐지? 우리는 먹을 거 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얘네는 목숨을 안 거는구나 지금. 그 모르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안 주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거짓말인가? 받긴 받아요? 그랬더니 예 저희 달마다 아마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나는 부대 지휘관한테 직접 물어봐서 대대장한테.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월급을 딱 주고 어떤 병사는 제대할 때 엄마 군반지 딱 해가지고 나가고 그런 데죠. 그러니까요. 저는 적금을 한다는 말에 정치던 월급 얼마였습니까? 정치던 월급은 3,000원이 좀 넘었습니다. 자 우리 중대장보다도 더 높았죠. 자 3,000원이면 뭐 살 수 있습니까? 쌀 그때 당시 쌀 한 500g 정도? 네. 우리 처음에 출연했던 중대장은 3,000원 받는데 수분크림 한 통에 3,500원 해서. 네,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수분크림 그리고 그 분이라고 하죠. 선녀가 그려져 있는 분. 네, 그거 하나 살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병사들보다 몇십 저기 배죠. 상사보다 낫네요. 어디 세상에 상사가 그러게요, 참말로. 자, 여러분, 우리 참 북한에서 군 생활을 했다 보니 대한민국 국군 부대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근데 비교가 언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부모님들도 그러잖아. 아유, 저 옆집 영실이는 오늘도 10점 맞아가지고 왔다는데 너는 왜 어점이야? 같은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하고 대한민국 다 이렇게 살아본 체험해본 사람들이니까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10년간의 군복무 생활인데 내가 살았던 10년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경험을 했던 육군하고 저는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했더니 괴리감이 굉장히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너무 좋으니까 다 거짓말 같았어요. 네, 눈으로 보고 맞아. 있으면서도 거짓말 같았어요. 나는 처음에 와서 제가 처음에 그 부대 다닐 때에는 얘네가 군 생활이 21개월이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18개월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대 다니면서 이 국군의 변화를 계속 지금 이렇게 체험해요. 느껴요, 우리가. 그죠?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다은 씨도 지금 부대 강의 다닌 지 이전에 탈북해서부터 했으니까. 쭉 했죠. 그러니까 10년 된 거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그러면 그동안에 딱 정말, 야, 국군이 이렇게도 변해? 뭔가 이렇게 체감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저는 체감한 게 뭐냐면, 근무를 사실 제가 왔을 때 21개월이었잖아요. 저는 북한은 거무줄이잖아요. 이렇게 쫙 늘어났다가, 도라는 안 오죠, 잘. 응? 돌아 잘 안 오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요군이 중견이라 하는데, 그것도 충성이 군복무 하면서 1년 더 해라, 1년 더 해라 한다더만요. 네, 맞아요. 북한은 탄력도 없으면서 군복무 거무줄만큼은 탄력이 굉장히 강해요. 탕 하고 튕겼는데 다시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신기한 게 쫙 늘어났다가 그 탄력의 힘이 쫙 들어.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는 이유가 군복무를 21개월 하다가 18개월 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아, 이게 그럼 현대화가 받쳐줬구나.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네, 저 진짜 역시.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100%. 야,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는 국가이지만 인간의 삶을 가장 척도에 세우고 현대 문화에 가장 근접하게 잘 맞춰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복무까지 줄여주고 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준다.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멋있죠? 부대 가보면 군복무는 18개월로 줄였는데 월급은 제가 처음에 부대 갔을 때 병장이 60만 원이에요. 그때가. 맞아. 그잖아 10년 전에. 맞아요. 그랬죠. 60만 원에 2병, 1병이 30몇 만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러다가 60만 원이 80이었죠? 70 얼마 뭐 이렇게 가다가 130만 원으로 군복무로 18개월인데 130만 원 늘렸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좋다, 안 좋다 이걸 찍으라면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빚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맞아요. 대한민국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으며 또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아들들이 국민의 아들들이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물론 다 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그 18개월 가정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18개월이라는 가정이. 귀한 시간이지. 네, 그 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데 저는 130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월급을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세금 많이 내라게. 저는 잘 내고 있어요. 세금을. 맞습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서 한 번도 의견 가진 것도 없고 한 번도 그 세금을 안 내. 하루라도 늦어본 적이 없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복무를 또 줄여 또 줄 수 있었던 가장 또 첫 번째가 군사 무기들이 현대화돼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대적인 장비들이 받쳐주니까 18개월 해도 대한민국 군사력 끄떡없어. 지금 세계 5위 가잖아요. 5위, 6위.
근데 북한은 스스로 뭐 재래식 뭐 전력은 1위, 2위라고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 그냥 청활바지 돼서 어제도 보니까 뭐 2명의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잡혔는데 네,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알고 그러더라고요. 왔냐 하니까 모르고 왔다. 네, 1월 3일 날에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왔는데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5일 날에 결국엔 부상을 당해서 납치돼서 지금 네, 의무실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게 그러더라고요. 고향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그럼 넌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으니까 그러고 싶다고. 여기 우크라이나도 좋은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좋다. 나 자주 기자분이 우리 한국 기자분이신 것 같아요. 자주 올 거다 하니까 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 영혼이 없더라고요.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냥 포기한 채 누워 있는데 네, 너희들은 실전에 뛰어드는 거다라고 했대요. 그냥 실전 연습하는 거다. 실전 훈련을,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왔더니 실제 빗발치에서 자기 방공호에 숨어들었다. 숨었다 하더만 며칠은. 저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울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 자유라는 것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네. 야, 저게 잘못됐고, 너 불쌍해. 이 마음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모르고 왔다. 부모들이 아느냐 물어봤잖아요. 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 조카들, 내 사촌들, 그 아이들도 모름지기 지금 군대에 나가서 이렇게 파병을 오지 않았을까? 나도 조카 군대 갔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요. 아유. 그랬을 가능성이 너무 큰 게 제 조카는 지금 이제 개성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가능성이 있어. 100%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대한민국은 화가 나죠. 정적인 이러한 이게 제도 또 국가가 만들어놓은 체계라는 게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지금 들어와서 정상적인 군복무,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무기들이 현대화로 받쳐주고 이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복무 해봐서 알잖아요. 사격 몇 번 해봤어요? 사실 군복무를 하면서 사격인 게 이제 그 1기 훈련과 2기 훈련 때 나가잖아요. 군사 규정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만 그 규정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동계 훈련 12월에 들어갔을 때 사격을 한다? 그것도 갑자기 실탄 사격도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유효 사격거리 불과 뭐 한 5m? 그렇죠. 기껏해야 5m. 네, 7, 8m 여기다 넣고 갓 하나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엎드려서 그 젖은 연습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졸아버리니까 이젠 그게 아니다. 움직이는 사격을 해보자. 엎드려 사격에서 무릎 꿇고 사격에서 서서 사격에서 목편판 움직이는 거. 야, 이게 말이 돼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한 번 나갈 때 실탄 기껏 딱 규정이 세 발. 야, 근데 부대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했나? 그럼 옆에 친구가 30발 했을걸? 아니야, 난 50발을 했나? 예.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군복무 18개월 전 기간에 몇 발을 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야, 넌 알아? 몇 발을 쐈는지? 몰라요.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틀 전에 간부가 이틀 전에 사격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피곤해 할 겁니다. 야, 좋겠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가지고 군인이면 총 쏴봐야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몇 발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몇 발 했어? 20발 했나?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30발은 될걸? 야, 내가 그거 보고 그건 규 없어요. 솔직히 한심해 보였어요, 처음에. 한심하다. 얼마나 훈련을 정말 못했으면 지가 쏜 사격수도 모르냐? 탄알수도. 거짓말이지? 네. 잘하구나. 없는 나라. 응? 훈련을 얼마나 맹랑하게 해버렸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사격한 발수도 모르는 거야. 군사 규정에도 없나 보네. 저는 아주 또 거기서 또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차 제가 작아졌습니다. 맞아.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대마다 나오는 실탄 이렇게 있으니까 군인들에게 공급을 또 해주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야, 북한은 실탄 세 발도 그것도 또 우량급 또 규정에 점수 매긴다고 지휘관들이 막 매달려서 잘 쏴라 뭐 하는데 잘 맞으면 야간 사격 해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야간 사격이요. 그 횃불을 들고 버투에다가 나무에다 버투를 이렇게 씌워서 네 이렇게 들고 이래요. 사람을 쏘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우리는 그게 그래도 이 사격거리가 제가 봐서는 한 몇백 미터는 돼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불이 이렇게 탁 있다가 이렇게 탁 없어져 버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자 여기다 이 목표다. 왜 밤에는 분명히 안 보여야 되는데 쏴야 되니까. 그럼 횃불 한번 딱 했다가 탁 해. 그러면 거기다 쏴야 되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맞아요. 근데 그 목표물이 철판이니까 네. 내가 탁 쏘고 챙 하면 아싸 맞췄구나. 네. 근데 철판 챙 소리 안 나면 아이 못 먹으러 맞췄네. 갔구나. 새끼 불 좀 잘 켜지. 저는 아이들이 쏠 때마다 횃불을 든 그 촛불 그 버투불을 든 그 친구한테다 쏴버릴까봐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물어봤거든요. 너한테 쏠까봐 이렇게 무서워 안 해도 돼. 넌 절대 안 쏠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괜찮아. 이런데 그 아이는 굉장히 갑자기 나 궁금해졌어요. 국군은 야간 사격 어떻게 하지? 물어보세요. 댓글. 여러분, 야간 사격. 야 국군이 야간 사격을 어떻게 하나? 야간 사격 정말 저희가 북한군은 좀 전에 설명했죠. 이게 불 들어서 철판 캥강 해야 된다고. 아니죠. 저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결국은 그 버투불을 달고 했었는데 조금 진화가 돼서 야간봉 있잖아요. 야간봉을 세워뒀단 말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저희가 그 야간봉을 세워가지고 네 그걸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그거는 야간 사격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야간에 이게 안 보여야 되잖아. 신병교육대 지휘관들 그리고 신병교육대 그 사관들 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야간 사격은 유사시 우리가 안 보이는 목표물을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댓글로 주십시오. 진짜 궁금하다.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희 진짜 그걸 몰랐네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북한은 그래서 야간봉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해다가 끄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껐다 켜주. 그렇지. 네. 근데 자, 또 여러분. 그게 없이도 북한은 이렇게 그 정장이랑 없다 보니까 별이 잔뜩 하잖아요. 별분에 잘 쏴서 그렇죠. 우리는 왜 그리 삭감했는지 난 야간 사격하는 그래요? 날에는 오늘은 무슨 세발 다 못 맞히면 어때? 일단 마음을 비웠어요. 너무 안 보이니까 그게 너무 몇백 미터 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그런 날에는 영남리라고 거기 가면은 별들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야. 잘 쐈어요. 여러분 영남리에서는 별의 우주에서 사격을 했답니다. 자, 우리 국군에서는 야간 사격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을 너무 잘 써주세요. 정말요? 네, 그다음 더욱이 군대 얘기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은 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서. 그래요? 저는 또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우리 군대 얘기 제일 좋아해요. 군대 얘기는 10시간도 해라 그래요. 진짜요? 저는 군대 얘기를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10년 동안 군 생활한 거 다 말하려면 그쵸? 1년도 모자라서. 자, 여러분, 우리 국군의 야간 사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은 씨하고 이렇게 군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우리 다은 씨하고 여러분 북한 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끝이 없고 날밤을 새워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우리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생활까지 했고 우리 일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북한 체제에 충성을 했는데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네. 처음 왔을 때 생소하고 대한민국 더 자유롭다를 처음에 알고 오긴 했지만 그렇죠. 깊이까지는 몰랐죠, 솔직히. 그럼 우리가 그냥 드라마에서 보고 누가 그냥 알려주는 소리 이걸로는 내가 체험한 거하고는 다르거든. 어땠어요? 그게 사실 이제 비행기에 딱 올랐잖아요. 태국에서. 전 태국 아니에요. 몽골이죠. 몽골. 어머. 전 몽골이에요. 야. 그래서 비행기에 이제 딱 올랐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국정원 분들이었죠. 저희한테 너무나 따뜻하지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왜냐면 북한에서 듣건대는 국정원을 그때 당시는 안기부라고 했으며 안기부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고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면 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강렬하면서도 정문 있는데 뭔가
그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람들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 카리스마가 있었어. 그쵸. 아, 그거, 카리스마. 끌어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기부 여원들은 이렇게 아주 이런 사람들 다 훈련을 받았겠지. 저 사람 지금 내 머릿속을 다 읽고 있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오르게 되면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울지 말라. 혹시 눈물을 이렇게 쏟아내지 않고 그때만큼은 참거나 아니면 삼킬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 경우 비행기에 탔을 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는 사람이 없대요. 네. 울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혹시라도 북한 간첩이라도 있으면 저희 신변에 아무래도 위협이 될까봐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분들은 저희 신변을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던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냉혈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사람과. 너무 카리스마,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정말 처음에 저희를 이렇게 인솔해 주셨던 그분을 딱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아무리 간첩같이 저렇게 멋진 그런 사람이긴 한데 나중에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야, 막 이런 생각 그 순간에도. 그 친구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잘생기고 그 카리스마가 우리 북한에서 명령공 이치로를 보게 되면 영화에서? 그 북한 영화에서 막 그 뱅뱅 날아다니는 카리스마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위험 절박한 속에서도요. 저런 사람이랑 남조선 가면 결혼해야 되겠다. 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신변에 위협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 여원이 한 명이고 그리고 이쪽 분들은 10명이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든 눈물을 참아야 된다. 울고 싶어도. 그래서 탔는데 저는 솔직히 눈물이 안 나왔어요. 눈물은 그때까지도 긴장되죠? 긴장을 했죠. 그럼. 네, 그때까지도 긴장을 해서 긴장을 했고 그리고 절대 서로를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 저기 앉아 계시지만 그분을 계속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나는 이 순간에 여행을 간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꿈의 나라로 여행을 간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온몸을 내려놓고 한잠 푹 자면 된다. 자연스럽게 해라. 네. 이거군요.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막 내 마음의 긴장이 내려갈 수 있도록 꿈의 나라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 분명 말씀해 주셨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꿈의 나라는커녕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비행기에서? 네, 앉았는데 옆을 이렇게 잡았는데 두 손을 보니까 땀이 질벅한 거예요. 근데 긴장을 했는데 왜 그렇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반응했겠죠. 비행기 처음 타봤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저희 동네에서 비행기는 비행기 개미 같은 게 날아가면 애들이 떼지어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2, 3년에 한 번 봤어요. 그럼요. 몇 년에 한 번이죠. 명절 그치. 같은 날이죠. 그랬던 그 비행기를 제 몸을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꿈의 나라로. 땀이 나는데 그것도 또 소변이 너무 간절하게 메로워요. 그래서 모든 건 어색하지 않게 티가 안 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튈수록 어색하지 않게 했는데 제 몸에서 그 긴장이 놓여지지 않아가지고 온몸이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나중에 그 국정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변속관 갔다 오는데 너 보시거든 줄 알았어. 변속관 갔다 오는데 너 목에다 철심을 꽂은 것 같더라. 야 왜? 목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고 갔대요. 제가 막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너는 안 길했냐? 너라도 길했을 거야. 난 그래도 오줌 누러러 안 갔다. 야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째냐면 그 비행기에 있는 그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려 안 줘요.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아니 지금 좀 전에 아니요, 이렇게는 안 갔어요. 이렇게 하고 될수록 어깨를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될수록 어깨를 내리고 긴장을 풀고 가라고 하길래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문을 하는데 밀어도 안 되고 당겨도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잡아당기니까 더 굳세게 치더라고요. 그랬어. 어머,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사람이 안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 깍 붙잡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안내양이 와가지고 너무 참 곱게 생겼더라고요. 너무나 곱게 생긴 그 안내양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는데 영어로 해가지고 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무조건 말거리를 올리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 화장실 보시려고 안에 손님이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없어요. 이렇게 여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도 교육 받으셨나 봐요. 저희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네. 오늘은 단다. 네네. 근데 처음에 딱 보기에 몽골 사람처럼 생겼었나 봐요. 몽골에서 탔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딱 안내양은 보기에도 딱 저도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입니다. 네, 무조건 말거리 올리면 근데 한국말이니까. 화장실 문 열줄 모릅니다. 손님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도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안에 손님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손님 있는 게 차라리 낫죠. 이게 너무 그치. 창피하잖아요. 문 열 줄 모른다는 게.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또 문제예요. 안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찬차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역자처럼 열렸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당기면 다시 니은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 이거 가운데로 밀어야 되더라고, 비행기 문은. 네,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으로 당기면 니은자가 될 것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니까 와 열리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똑똑하니? 그거. 야, 난 정말 똑똑해. 정치도는 아무나 하나? 그래? 딱 알죠? 정치도는 아무나 하나? 와, 그 쾌감이라는 게, 야, 성공을 했다. 나는 드디어 남조선 사람이야. 나는 남조선의 모든 걸 다 할 줄 아나 봐. 막 이런 생각. 네, 왜냐면 조선에서는 그런 문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지요. 네, 아니면 삐그드드드드 쿵 하면 끝이거든요. 네, 털크덩 하면 하고. 그 쾌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울음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이 하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네, 화장실 문 탁 열고 나와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로봇처럼 안 걸었어요? 아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걸 하나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걷는데 왜 자꾸 뭔지 알겠죠?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와서 딱 앉아가지고. 나 비행기 좀 타본 여자야.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때야 딱 와닿더라고요.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래. 해야 되는구나. 행복하다. 네. 그러면서 앉아서 즐겼어요. 이렇게. 꿈나라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런데 눈을 딱 뜨니까 도착을 했지 뭐예요. 너무 짧았구나. 너무 짧았어요. 화장실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앞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은 애한테 절대 이렇게 서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정보를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 정보를. 화장실 문 이렇게 열어라?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터득한 거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궁금해. 내가 터득했다. 저 알려주는 거 다 봤어. 아내는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았어. 이렇게 열 때는 기역자로 이렇게 탁 가운데를 손으로 턱 치면은 꼭 끼워질 거야. 그때 밀고 들어간다. 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뒤에 보게 되면 누르는 게 있어. 그런데 놀라지 말라. 팡 하고 내려가. 절대. 소리가 전 놀랬거든요, 솔직히. 맞아. 제가 놀랬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소리가 팡 하고 내려가는데 놀래지 말라. 난 안 놀랬다. 난 이미 알고 있어.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절대 밀면 안 된다. 가운데 니은자 된 거를 딱 잡으면 탁 열려져. 와, 똑똑하다. 저거 똑똑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던 아무나 하나? 네, 속으로 또 그랬어요. 정치던 아무나 하나.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드디어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되게 그 순간부터 저를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이요? 저 여자 따라가면 대한민국 정착 문제 없겠다? 그래서 제주도도 같이 갔었어요. 그 친구가
저랑 연락이 되게 잘 된 거예요. 네, 하나는 다 나오고 나서 저보다 먼저 나왔어요. 저는 저사가 좀 길었거든요. 그 친구가 먼저 나왔는데 자기 그 전화번호를 또 그 알려줘서 그 지인의 번호를 알려줘서 이렇게 했는데 나오게 되면 꼭 제주도 어디 가고 싶냐? 난 제주도 갈 거다. 난 백두산에서 왔으니 나는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 갈 것이다. 꼭 데려가래요. 제가 우상이래요. 네, 그래서 끌고 다녔죠. 지금도 같이 연락을 하면서 같이 잘 다녀요. 아직 지금도 모르는 것도 씩씩하죠? 그 친구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친구 우상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자. 혼자 없어에도요, 혼자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들어간 이후에 30초 있다가 들어와라. 왜? 저기는 혼자 없어에니까 혼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구워 삶았군요. 했습니다. 하면서 얼말이고.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딱 왔습니다. 네. 처음 본 한국 모습? 내지는 인천공항은 다 놀라거든.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놀라니까. 저는 놀랬죠. 아니 무슨 시커먼 개가 있잖아요. 누런데 검은 털이 더 많아요. 귀는 완전 빨딱 세워놓은 우리 군단 군견처럼 생긴 강아지가 그러기에는 군단 군견보다는 더 잘 먹었나 봐요. 그 개가. 더 커, 맞아. 더 크고 기름이 건지르르한 게 찰떡만 먹고 살았는지 그 개가 역시 이 잘 사는 나라니까 개도 잘 먹나 봐요. 걔도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근데 그 각자 개 옆에는 와 너무 잘생긴 청년들이 시커먼데 딱 베넷머리를 딱 쓰고 막 걸어오더라고요. 뭐야 싸우자는 거야. 남들은 주당 깔았다고 놀라던데 그 잘생긴 남자만 보였구나. 저는 잘생긴 개와 네 저는 개가 너무 멋있잖아요. 막 저는 또 그런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해요. 막 애기 강아지든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데 올려다 보니까 신장이 한 180씩이나 넘는 그런 청년들이 굵직굵직한 애들이 와, 저 아이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국정원 요원분들이 오시더니 다 데려가고 저만 또 따로 데려가고 고백을 했을까? 몰라요. 간첩같이 생겼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긴장을 했죠. 내가 대체 남산 지하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문을 받아야 될까?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비밀을 많이 안 꺼낼까? 그런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내가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잘 먹다가 이제 집도 주면 그 집을 팔아서 돈 가지고 초선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혼자서 태우고 군 출신이라 그랬구나. 대체로 보면 군 출신들은 왜냐면 부대 이야기 좀 해줘야 되거든요. 했어요. 그래서. 보러금 받았어요? 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아니, 왜냐면,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국정원들은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잘 알아요. 그래. 아니, 전 그래서. 학교 선생님 다 알아. 다 알아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간첩입니까? 간첩 역할을 하다가 제가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첩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투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정원 요원한테 저 간첩이냐고? 진짜, 네. 그러니까 북한 간첩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투항을 해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취직을 해서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알아. 통쾌하게 아니 저는 진지하게 막 이러고 물어봤는데 엄청 통쾌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은 씨만 온 게 아니라 여기 많이 왔다. 그래서 알 수밖에 없다. 저는 왜냐면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이랑 끝내 안 됐거든요. 네, 제가 3일 동안 안 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내가 아무 정보도 안 주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잘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백화점도 데려가고 쇼핑몰도 데려가고 왜 이러지? 그래 이러다가 이 비밀을 안 불면 마침내에는 날 남산 지하실에 데려가겠지. 고문을 하기 전에 불어야 되나? 불어야지. 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불어야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다은 씨 혹시 다은 씨도 남산 지하실에 데려가서 고문할까 봐 지금 안 부는 거예요? 거긴 안 갑니다. 우리 다 알아요. 다은 씨네 선생님이 6학년 2반 선생님이 성함이 남자 선생님이 박땡땡이었고 그리고 그 반에 학반장이 백성이었고 다 아는 거예요. 백성이 탈북했구나. 아니요. 아니요? 저희 반에 구락부 다니던 애가 탈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에 그 의학대학 이제는 의사 선생님을 할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야. 그 친구가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일 만에 불었어요, 다. 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나처럼 빨리빨리 불어야 그 며칠이면 끝나지. 에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가오가 있지. 사람이, 그렇죠. 가오가 있지. 그래도 정치론이라는 가오가 있지. 난 대한민국 사랑하기로 했어. 그때는 사랑이라는 걸 모를 때예요. 오죽하면 그 형사님이 전화가 자꾸 와서 나한테 관심을 두는 건가, 날 사랑하는 건가라고 했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를 정말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이 너무 따뜻하게,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문이나 행패나 막 욕설이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감동이 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국정원은 안기부였고, 제가 생각하는 안기부는 고문하고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런 안기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안 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는 울었어요. 제가 막 마지막에. 진짜. 정말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그분들이. 심지어 어쩌냐면, 당시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저 이거 가지고 불나기는 것 같은데, 저 이 아이스크림 하나, 얼음 보송이 하나에 안 넘어갑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보숭이가 녹았지, 저는 안 녹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은 사랑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은 씨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합참에서 나와서 조사 한번 하고, 아이, 그럼요. 국정원에서 또 조사 한번 하고 2번 하잖아요. 네네. 따로따로. 마지막에는 저는 너무 한원으로 안 보내주니까 제가 막 그랬어요. 저 좀 빨리 좀 보내주시라고. 그 한 달 있었거든요. 야, 이거 한 달을 어떻게 이렇게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합참 하시는 분께, 야, 저녁에도 좀 해. 그러니까 이분이 퇴근 안 하고 저녁에 저하고 앉아서 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부대 이야기라. 막 이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분 얼굴이 다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못 있죠. 지금 한국 살아보니까 그러면. 어머나, 그 칼퇴근을 안 하시고 나 빨리 하나원 보내려고 그 밤에 집에 안 가고 나랑 앉아서 이거 조사를 하셨구나, 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 그래 빨리 보내준다니까 빨리 다 말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 말하니까 근데 너 임무 받은 것 같아. 어떻게 날짜랑 그렇게 다 잘 기억하냐. 그래서 그러게요, 제 머리가 그런가요. 그죠? 아니, 저는 그때 그 고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이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꾸 말을 안 하니까 결국엔 그 고문이라는 그분이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이셨어요. 그분들 우리 학교에서는 직책 절대 안 부르니까, 직위를. 네, 그냥 선생님. 네, 저희는 선생님이랑 제가 너무 안 보니까 고문. 그분이, 이분은 우리 고문이다 해서, 저를 고문하러 오신 분이에요? 전 그랬어요. 저를 고문을 하는 줄 알고, 저를 고문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능숙하셔서 모시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고, 제가 그분 때문에 결국엔 그분 따뜻함, 거기에 제가 살아온 것과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저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계좌에. 우리가 하나 나와서 한참 있다 보면. 네, 근데 저는 놀란 게, 이거 난 우리 조선에서 왔나? 나 간 적도 아닌데 조선? 아니 이거 어디서 들어와? 이거 잘못 들어왔나? 뭐라고 찍혔어요? 대성공사. 네. 그래서 제가 대성공사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장을 어쨌나 봐요. 제가 통장을, 저 집이 안 나와가지고, 집이, 원하는 집이 안 나와서 제가 그때 충청남도 천안에 친구 집에 비어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또 다행히도 거기는 별도 안 뜨더라고요. 밤에 저희가 은박지에다가, 그 다음에 그 기름종이에다가 꽁꽁꽁꽁, 그 다음에 비닐에다 싸가지고 두리번 거려가지고요. 소나무 밑에다가, 제가 알 수 있는 나무 밑에다 땅을 파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통장을. 진짜. 얼마였어요? 저 돈 꽤 됩니다. 몇백을 넘었어요. 네, 그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보통 300, 400 주니까.
더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많이. 그래서 그 땅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자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낮에 가서 땅을 파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경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밤에 그 땅 파는 것 같던데, 오늘은 왜 또 이 땅을 파냐고.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긴 내가 이건 내 건데 뭐 하고 꺼내 그건 뭐예요? 통장입니다 했더니 통장을 왜 거기다 묻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제가 정신 조금 잃어간 줄 알았겠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그거는 다은 씨가 수고를 한 값이라고 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아. 아, 내가 당연하게 있었던 일을 체험을 했고 겪었고 봤고 알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을 우리가 주더라고요. 북한에서 군 생활했던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거든요. 정보고 그에 대한 당신이 이러한 정보를 줘서 우리가 대가를 줍니다.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걸 몰랐잖아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한국에 나와서 자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자, 대한민국 와서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하면서 삽니다. 대한민국 와서 제일 먼저 도전했던 거 뭐가 있나요? 어떤 친구는 운전면허. 저는 아니요. 운전면허를 안 땄습니다. 나오자마자. 왜냐면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이제 재산을 모을 수 없다,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라는 걸 그냥 둬버리면 장롱면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다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와서 했던 게 경상남도 진주에 저는 진주 그분들,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가서 그 진주에 있는 그 사우나 찜질방에 헬스장까지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 진짜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건물에 사우나 카운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오자마자. 취직부터 했구나. 네. 왜냐면 이 생소한 땅에 와서 이 자본주의는 무조건 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생소한 땅에 와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당시 경제력이 되면 내가 그때 차를 산다 이런 생각을 모든 돈부터 벌자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곳에서 평택이 아니라 진주에서. 네,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그 카운터를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리고 카운터가 같이 봤던 그리고 그 여행사 운영하던 경아 언니 경아 언니 꼭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경아 언니가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다은아, 너는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대학교부터 다녀. 그 언니 말을 듣고 결국엔 저는 이제 대학교에 서울에 입성을 와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 활동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뭐 돈 벌러도 가보고 또는 좋은 분의 좋은 대로 대학교 나와서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국 학생들 또는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말 잘하잖아요. 예, 탈북민 강사로 지금 아주 활발히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탈북한 건 제일 잘했고 정말 잘했죠. 저는 인생 통틀어서 전부에서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를 찍어라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온 것을 저는 자랑처럼 말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저 미국도 가보고 해외를 가봐도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이제 언니 따라서 같이 이렇게 미국이랑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소연이란 사람을 네 인생에 이소연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나의 강의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고 내가 오늘날에 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강의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소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리 북한군에서 중대정치론을 하면서 강의를 했다고 한들 대한민국에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 방법을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저는 언니한테서 배웠다. 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저 옛날에도 그랬잖아, 언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고 정말
다운이가 사귀었던 남자를 알 정도로 맞아요. 서로가 헤어진 것도 알고 있고. 이러면서 참 오랜 시간을 알았어요. 오랜 시간을 알았고 또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은 고맙고 근데 늘 보면 열심히 삽니다. 늘 보면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냐 그러면 알바하지 언니. 또 뭐 하냐 그러면 어디 가서 또 뭐 일하고 있어요 하고 그 순간순간을 참 그 경제활동 해가면서 열심히 살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금 많이 내고 산다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참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너무 잘했고 그 선택한 대한민국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서 또 여러분이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 주신 이 제도 대한민국 덕분에 저희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말 잘한다. 똑똑하다. 이쁘다. 예. 자, 우리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따뜻하게 한번 날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서윤 언니가 아까 우리 가족들에서 저는 몰랐어요. 그 가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건가? 우리 그 가족은 시청자, 우리 이소연 TV 가족들. 와, 언니는 참 말도 예쁘게 해요. 저는 서연 언니한테서 강의를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이시잖아요. 가족들은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연 언니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최고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쁜 것만큼 말도 잘하죠? 네, 또 우리 다원이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올 거고요. 아마 군대 이야기를 또 다양한 코너로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갑자기 이 생각도 드네요. 네. 철봉도 보여줄 수 있고 퍼레이드도 보여줄 수 있고 철봉 안 되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재래식도 저는 짱짱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제식 동작을 아직까지 짱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 소연이 살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네, 쪘습니다. 무슨 일이? 아니 이게 저는 좀 찌니까 철봉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예전엔 넘어갔잖아요. 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저는 시청자분들 속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속에서 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제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행동에 옮겨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타닥 해주면, 우리 같이 앉아서 얘기해주면 어떨까? 어머, 그렇구나. 유튜브는 이다은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이 어때요? 네. 자, 우리. 신청이죠, 이거. 신청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참, 몇 편에 나누어서 우리 북한 군에서 정치지도원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다운의 이야기 여러분 공감 많이 하셨죠?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또 먹고 삽니다. 네, 늘 감사하고요.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